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스포츠 소식 듣는 시간이죠. 주간 스포츠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스포츠 결산을 준비했다고요? 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대 뉴스. 예.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는 류현진 선수의 활약입니다. 예, 류현진 선수 올해 정말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예. 올 시즌 29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14승 5패, 평균 자책점 타이틀, 그러니까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2.32였습니다, 기록은요.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투표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1위표를 받기도 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한 2경기만 좀 잘했어도 그러니까요. 1점대를 유지하면서 사이 영상을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 아쉬워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그 두 경기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올 시즌 이런 맹활약 덕택에 FA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가 시즌 끝나고 토론토와 계약을 했는데요. 4년 총액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30억 원에 합의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토론토 구단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수 FA 투수 계약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뉴스는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 2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발롱도르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그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예. 올해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명 중에 22위에 올랐고요.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2007년 29위를 기록했던 이라크의 공격수 유니스 마흐무스를 제치고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가디언이 선정한 100대 선수 명단에 19위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올해 토트넘이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첫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걸 또 캐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어워즈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인 올해 국제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유럽 축구연맹이 발표한 올해 팀 후보 중에 공격수 부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또 엄청난 골, 원더골을 성공시키기도 했고 정말 말하면 입 아픈 그런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한 해였습니다. 야구는 류현진, 축구는 손흥민의 맹활약. 예. 세 번째 소식은요? 예, 세 번째 소식도 축구 소식인데요.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피파 대회 결승전 진출을 했던 겁니다. 예. 정종영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 20세 이하 남자 축구팀 이야기인데요. 우리 대표팀이 2019 U20 월드컵, U20 이제 언더 20, 20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준우승은 피파가 주관한 남자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올린 역대 최고의 성적인데요. 그야말로 죽음의 조였는데 그거 다 뚫어내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었고요.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선전. 그리고 특히 이 대회에서 만 18세의 나이로 대회에 참가한 이강인 선수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차지했는데 이거는요. 18세 선수가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건 올해 이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메시가 유일합니다. 예, 메시 이후에 처음이다. 메시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보고요. 네. 네 번째 뉴스는 뭡니까? 자, 야구, 축구 맹활약이 있었는데요. 골프에서도 우리 태극 낭자들의 엄청난 활약이 있었습니다. 올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올 시즌 32개 대회 중에 15개 대회에서 우승을 합작을 했습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되죠. 예. 이는 지난해 9승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입니다. 2015년, 2017년과 같은 기록입니다. 한국 선수들 5년 연속 LPGA 신인상을 또 휩쓸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진영 선수의 활약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에비앙 챔피언십, ANA 인스퍼레이션 등 이제 5개 메이저 대회 중에 2개 대회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요.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섰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세 부분 타이틀을 석권을 했습니다.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베어 트로피 그러니까 최저 타수상 이렇게 수상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고진영 선수 보냈습니다. LPGA 경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이 박세리 키즈들이 정말 무섭게 휩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 여섯 번째 뉴스는요. 네.
호날두 선수의 노쇼 사건인데요. 아이고, 기억나네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호날두 선수 엄청난 인기 스타였습니다. 별명이 우리 형일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우리 형이 날강두가 돼버렸습니다. 예.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때 호날두가 방문을 했었는데 호날두 보기 위해서 6만 5천석이 가득 찼었습니다. 제가 예. 그날 퇴근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하지만 호날두는 팬미팅, 사인회 불참하고 또 뚜렷한 설명 없이 경기 출전까지 거부를 하면서 중국 투어 때는 경기를 뛰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뛰지 않으면서 이렇게 뭔가 한국 팬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이후에 호날두는 발롱도르도 놓치고 또 가디언이 선정한 2019년 100대 선수에서도 4위에 밀리는 등 그 이후에 좀 안 좋았습니다. 행보가. 노쇼의 저주 같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팬들을 다시는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10대 뉴스, 2019년 10대 뉴스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뉴스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이었고 예, 여섯 번째 뉴스는 호날두 선수의 노쇼 사건. 일곱 번째 뉴스는 뭔가요? 일곱 번째 뉴스랑 여덟 번째 뉴스는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KBO 리그, K리그의 우승팀이 굉장히 극적으로 역전 우승이었어요. 예. KBO 리그는 두산 베어스가 극적인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1위 SK에 무려 9경기 차로 뒤져 있었는데 이거를 뒤집고 결국에는 우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을 하면서 극적인 통합 우승을 했고요. 예. 그리고 K리그 전북현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38라운드 전까지 승점, 석점 차. 한 경기 차가 났었는데 이거를 뒤집으면서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홉 번째 뉴스는요? 자, 아홉 번째 뉴스는 체육계 미투 파문인데요. 뭐 쇼트트랙, 유도, 테니스 이렇게 뭐 체육계 전반에서 이렇게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뭐 연예인 폭로가 나왔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을 인권의 문제로 또 규정을 하기도 했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여러 대안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반성과 자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미성년 선수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예, 또 우리 모든 사람 체육계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모두 나서서 처벌하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갑시다. 예,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월드컵 예선 평양 경기 무중계 무관중 논란입니다. 지난 10월 15일에 평양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남북전이 열렸는데요. 예. 북한이 중계 방송을 거부했고요. 또 관중의 입장도 허락하지 않아서 예. 결국 5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텅 빈 가운데 파행 속에서 경기가 진행돼서 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취재진 또 응원단의 방북도 허가하지 않았는데 결국 경기는 북한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 속에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났고요. 외신은 기괴한 경기였다. 또 미디어 암흑 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된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예. 남북미 관계가 좋아져서 뭐 평양이든 뭐 서울이든 또 서울 평양 뭐 올림픽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한반도의 평화가 속히 찾아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와서 또 경기를 치러야잖아요. 네. 그때는 뭐 또 축구 중계도 볼 수 있고 직접 네. 가서 볼 수도 있고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남북 관계 좋아져서 축구 중계 마음껏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Ting 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 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 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 tang, walla walla bang bang.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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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ing tang, walla walla bang bang.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오세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이럴 줄 몰랐는데. 예.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은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네. 오늘 행사했다고. 좀 개그맨인데 왜 행사가 없죠? 넘어가시죠. 못 웃기니까요, 이렇게. 아하. 얼굴이 시뻘개지네요. 예. 요즘 정치인들이 더 우리를 웃겨주는 것 같아요. 아, 요즘 개그맨들에게 암흑기가 아닌가. 예. 예. 정말 보고 있으면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예. 필요 없는 것 같고 예. 영화도 감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정말 정치인들이 너무 버라이어티 쪽으로 예. 투출하셔가지고. 예. 재밌어요. 12월 31일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4부에서 엔딩곡을 듣자고 우리 PD가 그러는데 박지훈 씨가 별의 12월 32일을 듣자고. 오늘 3번 들었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예. 근데 왠지 이 노래, 그러니까 이 중요한 노래들이 있어요. 예. 10월 마지막에 들어야 될 노래가 한 거 있고, 예. 12월 마지막에 들어야 될 노래. 이 별의 12월 32일. 예. 좀 슬프지 않나요?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도 분위기가 안 나고 연말도 분위기가 안 나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라도 좀 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추천곡은 예.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네. 열심히 문제 아, 없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예. 그러면 2019년 연이니까 연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이더스의 라이더스의 연. 예. 동네 꼬마 녀석들? 예. 네.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담당 PD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5시간 20분 후면은 2020년이 돌아오네요. 자, 다사다난했던 진부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했어요? 진부하지만 예, 뭐 또 다사다난. 마땅히 쓸 게 없어요. 예. 다난다난 아닙니까? 다사다난이라고 그러죠. 다이내믹 코리아. 자, 올해 어땠는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두 분은 2019년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예. 후한무치도 떠올랐고 화무치. 적반하장도 떠올랐지만 예. 무엇보다도 최근의 행보를 보면 살신성인이 올해 최고의 사자성어가 아닌가. 검찰총장을 보면서 검찰총장이 저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 모습 기리며 살신성인으로 공수처법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모 씨는 공수처법 찬성하는 모양이네요. 굉장히요?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찬성하는 이유. 어쨌든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예. 안전장치 다 마련을 해뒀고 예. 합의를 1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만큼 통과가 됐으면 이제 저는 힘있고 권력 많고 이런 사람들이 짓밟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걸 수사해서 벌을 준다. 요 목적에만 공수처가 딱 그 일만 한다면 예. 얼마나 아름다운 장치입니까? 그래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만 한다면요. 예. 박지훈 씨는 저는 뭐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말밖에 저는 잘 안 떠올라요. 예. 좌충우돌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좌충우돌하지 않고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올해는 많이 힘든 해 중에도 많이 힘들었던 해가 아닌가. 항상 연말 되면 힘들었다 하지만 제 기억에 이렇게 힘든 해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힘든 해 중에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본인 몸은 힘들었지만 수입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박준 저요? 변호사 하루 8개씩 한다는 얘기가. 근데 박지훈 씨도 뭐 방송도 많이 올해 2019년에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또 아픔이 있었잖아요. MBC에서 잘렸잖아요. 라디오 진행하다가. 그만했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 아닙니까? 그거 없어지면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시게 됐잖아요. 제 아픔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아직까지 똑바른 길로 못 간다. 본인을 자른 건 잘못된 행동이다. 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9년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시사개보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YTN 라디오 선정 2019년 10대 뉴스 10위부터 볼까요? 손흥민이네요. 손흥민. 네. 기가 막힌 골 넣어놓고 퇴장당하는 밤에 세 경기 출장 정지당해서 네. 아쉬워요. 원래 이 박싱데이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말을 전후해가지고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예.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가장 시청률 좋고 가장 기대될 때 못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뭐 2019년 피파 선정 최고의 골에 선정되기도 그렇죠. 했고. 최고의 골이죠. 70m 드리블. 아유, 엄청납니다. 저는 라이브로 아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어허. 그 한밤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예, 예. 아,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영광스러웠어요. 라이브로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니. 마라도나 이후 최고의 골이 아닌가. 그래요. 저도 한 10번 이상 제가 돌려본 것 같거든요. 예. 워낙 너무 좋아서. 그 최고의 골, 제가 봤던 골 중에 최고의 골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멋있었어요. 예. 파이팅! 예,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 차범근, 박지성 이후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다. 아니, 차범근은 이제 뛰어넘는 게 아닌가. 저는 벌써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젊고 말이죠. 예, 훨씬 젊고요. 예. 알겠습니다. 10위 손흥민이었고요. 9위 홍콩 시입니다. 자, 일단 이준석 젊은 네. 정당 비전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아, 이게 4호선이 막힙니다, 그냥. 아, 막혔구나. 4호선이 막혀요. 지역구에서 오는 길입니까? 네, 상계동서 오고 있습니다. 오, 예.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 그래요. 많이 춥죠, 밖에? 뛰어서 추운 것 같아요, 이게 속차는 거. 9위 홍콩 시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홍콩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또 많이 떠올린다 그래요. 여기서 광주 또 87 그렇죠. 또 최근에 있었던 촛불 시위까지. 전 이거 보면서 좀, 너무 화났던 게 뭐냐면요. 한중회담 할 때, 그, 시진핑 주석이 뭐, 이거 홍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쪽에 동의를 바라는, 중국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근데 대통령이 그냥 반대를 할 수 없고 찬성도 할 수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한 언론에서 우리는 중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 홍콩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자님이 기사를 쓰실 때 제발 우리나라 욕먹이는 글은 우리나라 안에서 논란이 되는 건 괜찮지만 제발 나라 창피한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목도 좋고 클릭도 좋지만. 예. 중국 언론이 쓰고 그거를 아마 받아서 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홍콩 시위 갔다 왔었는데, 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당시에는 같이 시위하던 시위대였고, 그리고 지금은 홍콩의 구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던팽이라고 이제 한국계예요. 근데 구의원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왜 당신네 바른미래당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만 홍콩 시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표명하고 그 1당이랑 2당은 그 의사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그 입장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끌었어요. 예. 네, 그렇게 한 거 그게 자유한국당 쪽의 유일한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국익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는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국익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대해 가지고 외면을 하게 된다면은, 예. 그 무한 변명이 가능한 거냐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인권은 절대적 가치로 놔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인권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예.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긴 어렵고 지금 이준석 위원장 말처럼 국회의원 개개인들이라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한 사람이 아무도 음. 없거든요. 그래서 이현주가 했습니다. 아, 이현주원이요? 네, 저희가 바른미래당에서는 그 당시에 공식 대변인 논평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됐었고, 예. 근데 저도 이제 가보니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들이 시위하는 철학적 바탕 광주 민주화 운동에 두고 가보면 뭐 죽창도 나오고 이렇게 막 우리나라 시위에서 한 90년대 말쯤에 보이던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건 당신들 시위할 일 없어서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만은 과거에 홍콩에서 WTO 때문인가 우리나라 농민분들이 가가지고 시위를 한번 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경찰과 맞서는 전술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8위 봅시다. 8위는 부동산 고공행진이었네요. 엄청났죠. 예. 예, 엄청났고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잡혔는데 좀 잡혔다리가 빨리 있던데.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늦었다? 예. 근데 뭐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잘한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효과가 사실 바로 나왔었거든요. 뭐 당장은 뭐 부동산 값이 지금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좀 오르고 또 앞으로도 대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어진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값 잡을 수 있냐, 잡을 수 없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강성범, 박지훈 씨는 자가를 보유 중이시고 이준석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오, 예. 건물주 되는 게요? 상계동이에요? 상계동의 재건축 단지에 지금 건축 중입니다. 지금. 언제 들어가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 말이죠, 이제. 그럼 이미 많이 올랐겠네요. 이제 골전 더 올라갔습니다. 예. 매일 보면서 이제, 잔금 어떻게 치르나려고 싶습니다.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 먹는 하마인 선거를 오히려 치르게 됐으니 이게 참 생각에는, 예, 착잡합니다. 예, 잔금에 문제 있으면 저한테 넘기시던가요? 농담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뛰면 이게 결국은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노동 의욕을 상실시키고 이게 모든 자본금이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렇죠. 이 대한민국 경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를까 생각해 봤는데 돈들은 있는데 그걸 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돈 투자할 데가 마땅히 없나 보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금리가 낮고 투자할 때는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몰린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가 대책을 내놨고 지금 조금 잡혀가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고요. 7위 2019년 YTN 라디오 선정 10대 뉴스 7위 봉준호입니다. 뭐 기생충이죠. 예. 기생충이 전 세계를 상을 휩쓸었어요. 많이 받았잖아요. 예. 전 유럽도 그렇지만 예. 미국까지 가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는 이 기생충 이 영화가 히트하기 전에 예. 다 만났지 않습니까? 감독 비롯해서 예. 그 출연 배우들을 그러니까 그 쫑파티 같은 예, 거 쫑파티를 하는 날 하는데 저희가 거기 갔었죠. 저희랑 같이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초청한 있고 건 아니고 근데 우연히 오히려 옆제에서 이제 합석 비슷하게 됐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유명한 영화였다면 예. 미리 참 잘했을 건데 기생충이랬으면 뭐 감기나 이런 거 뭐 좀 바이러스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대박이 난 영화가 그러니까 돼버렸네요. 보면서 제목이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대박이 날 줄이야. 네. 예. 어쨌든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6위부터는 4부에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시사개보수 4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YTN 라디오 선정 2019년 10대 뉴스 10위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담당 PD가 중간에 광고 나가는 중간에 미리 2019년 YTN 라디오 선정 10대 뉴스를 내보내버렸어 인서트로. 자, 그럼 1위로 바로 가요, 조국. 그걸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하는 근데 짓입니까 그 이게? 진행자와 PD면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굳이 꼭 그걸 얘기합니까? 손발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올해 다 털고 가자는 거예요, 뭐. 왜 방송 중에 싸우시냐고요 두 분이. 예. 6위. 방송인데. 6위. 네. 6위부터 갑시다. 이춘재입니다. 이춘재. 이춘재. 참. 이것도 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렇게 잡기 어려웠던. 이름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잖아요. 아, 이제는 아니죠. 33년 만에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 진범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정말 엉뚱한 곳에 예. DNA로 진범을 잡아냈고, 더 웃긴 거는 8차에서 윤모 씨가 조작된 부분까지 지금 찾아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춘재 살인사건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또 시사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춘재는 이제 재판 받을 일은 없잖아, 이것 때문에.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징역이었다가 열심히 했다면서요. 그래서 잘하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냥 계속 계시면 되는 거죠. 뭐 가석방 가능성이 있었는데 가석방 불가능하죠, 가능성 이제. 이제 없어진 불가능하지, 거고요. 이제. 계속 있어야지. 다만 이제 그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재심이 아마 받아들여질 것 예,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상해야 형사 되나? 보상이 되긴 국가에서 되는데 보상해야죠. 예. 그게 돈으로 갚아질 그러니까요. 부분인지 아니, 살인자로 찍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경찰 책임도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요. 수사는 검사 책임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법원까지 이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원도 1심, 2심, 3심까지 간 거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했으면 그 책임은 우리 사법 전체 기관 전체가 져야 될 책임이 아니었나. 경찰, 검찰, 법원까지 다 책임이 있다.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5위는 사건 사고였습니다. 헝가리 참사도 있었고요. 또 강원도 산불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눈이 좀 안 와요. 너무 안 오는데 눈이. 눈이
좀 와도 되지 않나요? 저 이렇게 건조해지면 또 산불의 위험성이 있는 또 거잖아요. 나거든요. 와도 되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안 오니까 이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오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눈이 안 오면 또 그만 또 산불 위험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예. 두렵긴 그리고 해요 또. 내년에 또 가뭄 걱정해야 되고 네. 예. 눈이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4위는 국회 파행입니다. 네, 2019년 한 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 꼴을 못 봤다. 이건 현재 진행형인데 그리고 예. 네, 이건 뭐 2020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뭐 4월달에 총선이니까요. 예. 새로운 국회로 탈바꿈 하겠죠. 좋은 사람 뽑읍시다. 더 세게 붙을 것 같은데. 전 바라는 건 진짜 젊은 사람들 좀 많이 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에 선거에서 예를 들어 뭐 자유한국당이 약진을 해가지고 아니면 야권이 약진해가지고 되어도 그 나름대로의 어쨌든 그 공격성이 발휘가 될 테고 자유한국당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친박 영남 엑기스만 남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투쟁 방식이 격화될 것이고 저는 앞으로 뭐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지형이 아예 자체가. 그쪽은 그렇게 그냥 가고 네. 정말 중도에서 오른쪽으로 간 중도 대한 보수가 진짜 딱 튀어나와야 되는. 여기 있잖아요. 새롭게 만든. 그러니까 그래서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시라고. 진짜 젊은 사람들은 기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샤이 중도 보수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지지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아우 저긴 못 가겠고 여기는 아니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 표심을 사로잡을 그런 단체 그런 집단 정당 지금 그걸 표방하고 이제 나섰으니까. 예. 힘들어요. 예, 내년 국회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대 뉴스는 한일 갈등이었네요.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뭐 뉴스 하나씩 뽑으면서도 예. 정말 오래 많았다. 진짜 큰 거 많았네요. 한일 갈등은 시작은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 저는 결과는 좀 되게 괜찮은 예.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불매운동이 좀 먹힌 것도 있고요. 예, 불매 운동이 많이 먹혔고 어쨌든 최근에 한일 정상 간 회담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 지소미아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게 뭐 지방정부, 일본 지방정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거든요. 예. 뭐 스시마나 저기 예. 후쿠오카 쪽 지방은 뭐 안 뽑아주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먹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꼭 그것 때문만 아니겠지만 항공사가 2개 넘어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라는 거 아니면 무역이라는 거는 항상 쌍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뭐 사실 우리가 국격을 뭐 아주 이제 높이는 상황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의 타격들도 하나씩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가 경색돼서 가면은 두 나라 다 피해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외교 문제를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위는 북미 결렬입니다. 북미가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아주 악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싱가포르 그때만 해도 뭐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통일이 이제 되는구나까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뭐 결렬될 거라는 건 뭐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하노이? 부분인데. 예, 하노이도 죄송합니다. 예. 그 이후에 상황이 또 안 좋아진 거를 보면 글쎄요 뭐 연말까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이잖아요. 오늘까지는 뭐 큰 그건 없어가지고 신년사까지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이 4위 될 것 같아요. 국회 파행, 3위 한일 갈등, 2위 북미 결렬 이거 다 현재 진행형이네요. 다 진행이에요. 예. 예, 어떻게 내년에는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좋아질까요? 다들 말을 못해요 지금 저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지식이 전혀 없어서 저는 잘 되기만 바랄 뿐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정부들의 대북 관계를 살펴보면은 초기에는 좀 그래도 뭔가 평화적인 것을 시도해보려고 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좀 경색이 되는 국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북한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이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외교의 동력이라는 것도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걸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갖고 있던 이니셔티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운전자론이나 아니면 북한을 어떻게 제어하겠다는 역할 자체가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도 대선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대선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물음표가 많이 찍혀 있다. 이제 2020년의 외교 활동은 그런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나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훈풍을 탔고 그래서 정상이 또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근데 그때 그 우리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한반도의 평화가 불어오기를. 2019년 YTN 라디오 선정 10대 뉴스 대망의 1위. 물론 여러분들 아까 광고 시간에 1위가 뭔지 들었습니다만. 들었어요, 벌써 다. 예. 그겁니다. 예. 조국입니다. 조국. 예. 조국 수석, 예. 조국 전 장관. 반년 정도 끌었습니까? 7월이었죠. 예. 7월부터 했으니까. 5개월 정도? 예. 근데 22일이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데 조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1위에 올려놨지만은 조국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어쨌든 위기 관리 능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에는 누가요? 왜 검찰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테스트하죠? 검찰이라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조국 장관이 가운데 계속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 있다 보니까 이름이 나와서 그렇지. 울산 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큰 규모가 있는 건이고,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의 가족 개인 비리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뭐 그 감찰 중단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시스템적인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 위기관리 능력이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고 언론이고 자기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거나 이거는 국민들한테 잘못 알렸다라는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뭐 표창장이니 펀드니 이게 갖고 저게 그냥 바로 구속될 것 같이 그렇게 흘리더니 왜 그거는 마무리 안 짓고 이제 또 울산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와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거기를 그걸로 구속할 거다. 이러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저는 약간 지금 약간 우려하는 것이 이제 검찰이 어쨌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예. 그래서 뭔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공수처가 7월에 내년에 7월에 출범하게 되어 있고 예. 선거가 4월에 있다 보니까 사실 선거 직전에는 뭔가 수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재료 다 꺼내가지고 볶음밥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참치도 갖고 오고 다 이래라 하다 보면 저희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굉장한 어떤 이런 내용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기간을 보낼 수 있다. 저는 오늘도 솔직히 말하면은 조국 장관 아들내미 숙제 대신해 시험 대신 봐줬다? 대리시험. 저는 이런 거는 약간, 공소장에 들어간 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이슈가 된 것 자체가, 이게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씩 다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보면은.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듣고 싶은 뉴스 혹시 있습니까? 이준석 당선? 그거는 나오면 제가 여기 와서 스튜디오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좋다. 제가 상계동 특산물 하나 들고 와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상계동 특산물은 뭐가 있어요?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로또 명당이 상계동에 있어요. 네. 그래요. 진짜. 로또 한 장씩 줄게, 내가. 이준석 위원장은 내년에 당선이라는 뉴스를 가장 듣고 싶고, 박지원 변호사는. 전 뭐 좀 크게 볼 것 같지만, 북미 협상, 예. 또 한일, 또 해결. 예. 근데 너무 아까 큰 얘기 계속 하나요? 국가적 얘기하네요. 제가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저는 지금 그게 정말 중요한데, 조국 얘기만 막 하는데 이게 자체가 좀 답답합니다. 매번 나갈 때 출연료 올려달라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니, 우리 조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개인 조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중차대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아들 알겠습니다. 대리시험 저도 좀 했습니다. 아니, 과제물 도와주고. 그럼 라디오에서 떠들고 그러지 말고 직접 출마해서 해결해요. 왜 그래, 자꾸 그러니까. 그래요. 강성범 씨는? 저는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올해는 대강 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집에 좀 덜 있으려고요. 질문이 뭐였죠, 근데? 더 많이 일을 하고 싶다? 뉴스. 좀 제가 일을 좀 찾아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사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할게요.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10. 10은 좀 심하나? 10%요? 5%. 5%요? 예, 심하나요? 5만 여론장악 수준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5%면 뭐. 막 자동차 홍보가 들어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5%면 제가 YTN을 못 떠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이 작가님과 PD님이 덜 싸우기만 해도 시청률 확 올라가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한 3% 정도 제가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신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렇게 인사하고 올해는 내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송이 없네요. 내일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엔딩 곡은 나는 문제없어로 듣는 걸로 합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